자, 촬영해요. 자,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게 중개사법에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 거짓 부정한 지정, 거짓 부정한 등록. 근데 잘 봐라. 거짓 부정한 뭐 한 사람이요? 등록이요. 얘는 절등치의 3학년 3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거 하나라니까. 그 다음 2번. 맞네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이야. 얘는 포상금 사유에도 해당해. 포상금은 허무양할 때 허가 이 허위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을 의미하더라. 해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 무등록자요. 무등록자는 등록이 취소될 수가 없어. 그리고 1학년 1반이요, 3학년 3반이요. 3학년 3반일 뿐이에요. 그 다음 무등록자 경우 포상금에도 있어. 허무양할 때 무가 뭐요? 무등록자.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양도되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요건 뭐요? 등록증 양수되어 받은 자야. 둘 다 절등치. 아니야. 양수되어 받은 자는 절등치?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되어 한 자만 절등치야. 그 다음에 3학년 3반, 1학년 1반. 1학년 1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양도되어 한 자까지, 그러니까 또는 앞에, 셋째 줄에 또는 앞에까지는 1학년 1반의 절등치요. 근데 뒷부분은 그냥 절등치는 없어. 1학년 1반일 뿐입니다. 6번.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죠? 등록관청에 그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일단요, 6번은요, 앞에 등록관청을 뭘로 고쳐요? 신고관청으로. 됐어요? 그 다음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위반자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위반자 중에서도 개업공이요. 개업공으로 고쳐야 돼요. 왜?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일 이내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부가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관청을 뭐로요? 신고관청으로.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자를 뭘로? 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잠깐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요, 8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거기에 아까 줄 쳐놓은 거 있죠? 거기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누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자 모두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며칠 이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요, 그 사실을 좀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요? 예? 7번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또는 관청을 빼요. 예, 2개 들어갔네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5분의 1이요, 2분의 1이요. 예?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5분의 1이 아니라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로 되어 있다. 다만 이게요, 잠깐요. 500만 원이면 2분의 1되고 3천만 원 나눠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중개사법 아니요.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그런데 저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요. 거기에서는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그 다음 취득가 그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있죠. 예, 그때는 5분의 1 범위예요.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예,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개사법엔 전부 뭐로 돼 있다? 2분의 1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등록관청도 포함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권자에 과거에는요 등록관청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있어요. 자, 운명 누가 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공명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인이 뭐요?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안 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할 때 누구한테? 누가 부과권자요? 확인 설명 누구 문제야? 등록관청. 그래서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권자에 들어와 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등록관청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권자 속에 있다. 됐어요? 다 연수교육은 누가 연수교육의 실시권자요? 그래서 시도지사야. 그래서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있습니다. 됐어요?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없어. 문둥이 사작의 보유. 다 등록관청인데 다만 자격이 취소됐을 시에는 7일 이내 자격증 반납이죠. 요거는 부과권자가 누구겠어? 시도지사야. 그래서 거기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음 중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찾으라는 거요. 등록관청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증 반납 안 한 경우가 들어있으면 얘는 시도지사의 문제예요.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걔를 찾으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문제를 조심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다. 예, 인연할 때 연이죠. 예.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예. 7번에 어떤 법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중개사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7번이 이게 그러니까 특정 지문이잖아요. 특정 지문인데 그 진짜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진짜 문제는 다음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진짜 문제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30번 넘어가면서 있어요. 따로 존재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시험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 보면은 문맥만 놓고 보면 맞아 그거 문맥. 근데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틀려. 또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보면 맞아. 근데 그 문맥만 놓고 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추게끔 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한다.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렇죠. 여기는요 중개하고는 무관해. 심지어 누가 부동산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했을 시에도 뭐 하도록 돼 있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질서와 연결되는 거지 중개 질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질서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 매수인 매도인을 말하며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계약 등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60일 이내.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머리는 더럽게 좋아요. 조금 전에 뭐 개떡같이 수업을 했어도 하여간에 알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6과목에 그 치다 보니까 그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2번,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 뭐 국가가 신고를 하는 거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물건 소재지죠. 틀렸고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왜 이게 제출돼야 되냐면요. 이거 외국인들 그 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받아서 이걸 신고하고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 국장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 그러니까 그게 또 밑에 있네요. 위에 신고한 내용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누구요? 세종시장.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6번, 7번은 제가 왜 집어넣냐면 추가된 조항이라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니까 그저 한번 법조문에 이런 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십시오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자, 7, 8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사유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사유서 내용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래서 이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8번. 9번이죠.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틀렸죠? 왜? 거래 당사자도 신고해? 안 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면 신고를 몇 명이서 하는 거야? 3명이서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을 땐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만 대표로 신고하면 된다. 다 해야 된다. 그건 문제는요. 신고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름 쓰는 날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별지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별지를 첨부하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됐어요? 자, 10번. 공동중개네. 공동중개의 경우 한 사람만 한다. 다 한다. 다.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이게 바로 뭐냐면 신분증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반드시 어떻다? 내보여야 해. 내보이도록 되어 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시요, 지체 없이요. 작년까지는 뭐였어? 이게 즉시가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체 없이요.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제출 대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신고를 대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제외.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죠.
1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 자기 거 내보여야 해. 반드시. 그리고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 제출이야. 단 법인의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요, 인감이요?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이겠소? 아니면 인감증명서겠소? 예, 틀린 거 없네요. 1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누구만 할 수 있어? 예, 중개보조원 빼야 되네요. 위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이거 제출한다.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까. 그죠? 당사자의 제출 대행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신고필증 교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1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해제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기억나셔요? 예, 그거 특징이다. 그 다음 19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서명 및 날인이 아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20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거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서 교부는 지체 없이 즉시. 예, 작년까지는 다 뭐였어? 즉시였어. 근데 여기는 이제 즉시 없어. 다 뭐야? 지체 없이. 2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정정 신청할 수 있고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에요. 그래서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정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여기 정정 신청서 있다 없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정 신청은? 그렇죠. 신고 필증에 다시 정정하여 이렇게 해서 하더라. 그 다음 2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려고 하면 변경 신고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거는 신고 필증 갖고 하는 거요.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는 거요. 이건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신고 필증을 변경 신고서로. 23번 신고관청은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 시에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한다? 즉시요? 지체 없이요? 다 뭐로 바뀌었다고 이거? 즉시하면 틀려. 지체 없이가 답이요. 됐어요? 신고관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받은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격 이거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죠.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해야만 한다. 그렇죠. 신고 내역 조사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검증해야 한다. 26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걸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틀렸네요. 자, 신고가격 검증한 결과 신고관청은 이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서열이 있잖아요.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소. 왜? 단계가 있잖아. 누굴 거쳐야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있어서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되죠? 근데 통지해주는데 직접 통지야 사실은 거긴. 근데 논리체계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적혀있잖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체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어떻게? 예, 매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은 왜 그렇게 나?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매월 15일이 아니고 매월 10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예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바꿔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옆으로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이걸 매월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8번 신고관청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 외국인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 한다? 예, 신원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신고를 거부한 자, 다 뭐야? 그래요. 그 다음에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예, 이 사람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누구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요? 예? 뭐? 거짓 신고. 그것만이야. 됐어요? 예, 그 다음 31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하고 뭐가 붙었어? 그러니까 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어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33번 과태료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예?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 경우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까 봤죠? 이 문제. 여기 또 나왔어. 그 다음 신고관청은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얼마? 2분의 1. 단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요건 얼마요? 예? 5분의 1 범위야. 그거는. 됐어요? 예, 아까 봤던 게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까지, 그죠? 예,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여기 해제 등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은 다 할 수 있다다. 자, 여기 정정 신청 사유 잘못된 거 골라보래요. 자, 1번은 뭐 빼야 돼? 성명 빼야 돼.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건 맞아. 거래지분 이건 맞아요. 근데 뭘 빼? 성명. 됐어요? 예. 그 다음에요. 2번 보세요. 토지의 지번 빼야 돼요. 왜? 지번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요? 아니면 딴 물건이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딴 물건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해제 등, 무효 신고하고 해제 등 신고요. 그리고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번의 경우.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상 가격, 거래 가격이야? 거래 가격은 빼야 돼요. 빼야 돼. 거래 가격. 됐어요? 예.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는 들어가지만 성명은? 그렇죠. 왜? 무조건 성명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이해가 가십니까? 예, 성명을 바꾸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37번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 이때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거래 금액이 바뀌었을 적에는 변경 신고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못하는데 변경 신고는 하죠. 그런데 면적의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바뀌었을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할 적에 이거 거래계약서, 사본 같은 사실증명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지분의 변경 같은 경우요. 그럴 때는 사실증명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런데 면적의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바뀌었다. 아까 신사협정. 그런 경우요. 거기는 사실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하다는 거예요. 그게 법에 써 있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는 면적의 변경이 있는 상태를 없는 상태로 고쳐야 돼요. 됐어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아까 수업한 거에서 혹시 그게 있나? 자, 몇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냐면요. 변경신고.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변경신고 있죠? 그죠? 박스 있죠? 박스 밑에. 읽어보셔. 등의 면적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없이 되었을 때야. 됐어요? 그 다음 3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업무에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거요. 자, 7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요약제. 아까도 이게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끝나고 이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마음이 급해.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그 77페이지 박스를 보세요. 그 위에 그 1번에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하고요. 부동산 정보 체계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그 여러분들 1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위에 그렇게 돼 있죠? 반가로 1번에. 그죠? 근데 그 밑에 여러분들 부동산 정보 체계라는 게 있죠. 그 부동산 정보 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요새 여러분들 그 맨날 신문에서 떠드는 저거 있잖아요. 전자문서. 저기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전자서식. 그거 국토교통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다만요, 이건 장점이 뭐냐? 여기서 만들어낸 거래계약서를 사용했을 시에 이 전자계약서라고 국토부에서 만드는 그 계약서를 이 부동산 가격 정보체계, 부동산 정보체계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갖다가 이용했을 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 한번 정보체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77페이지 박스. 국토교통부장 효율적 정보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의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 전자계약서 만들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자기네가 만든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거에 의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해. 다 노출되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가지고 진짜로 실거래가 신고요? 조금씩 바꾸고. 예? 조금씩 바꾸는 거야, 사실은. 참. 좋지 못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는요, 여러분들, 그게 뭔 얘기냐면은요, 저거 얘기요,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지도지사의 문제겠어, 국토부의 문제겠어. 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고쳐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 토지 취득 인정 안 하면 거기에다가 인정할 수 없다. 그 뜻이요. 그 다음 2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기를 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부동산 거기에 매매계약을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근데 매매계약 포함이야 제외야. 왜? 매매계약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제외된다니까.
그래요. 그 다음 2번, 3번. 외국인 등이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예,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등으로 바뀌었어. 근데 계속 보유하려고 해. 그러면 국적 변경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 6개월. 그래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부동산 등이 군사시설 뭐 이런 데 있어. 이럴 땐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부동산 등이요? 토지요. 허가는 토지만이야. 부동산 등이 아니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허가 또 받는다. 외국인 왜 허가와 허가 친하다. 하나 받으면 하나 안 받아도 돼. 됐어요? 그 다음 7번.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 발생이다. 아니다. 왜? 허가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요.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외국인 토지 취득 시 허가사항 아닌 거 고르래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 답은 몇 번? 2번. 예, 전통사찰은요, 무조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상관없이 전통사찰은요. 이거는 저기 사항이에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이건 허가사항으로 써요. 자. 여기 이거는요, 좀 독특해요. 자, 주무관청이 어디냐면은 이거는 저기 있죠. 그 문화관광부요, 옛날 문화체육부요. 하도 이름 바뀌니까 뭐 그쪽 문화체육부 장관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인지 거기에다가 뭘 받는 거야? 허가를 받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 허가만 갖고 이게 안 돼요. 전통사찰의 경우는요, 거기 플러스 그 자가 속한 그 기관의 장에게까지 이게, 그러니까 주지 스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종교 교파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 스님, 뭐 이런 그런 분이 계시잖아. 그분의 승인까지 얻어야 돼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사찰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9번.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정 뭐 이런 것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 뭐 이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아니야?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따위로 써놨어요. 이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게 사실은 허가는 뭐예요? 재량행위죠. 근데 재량행위지만도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서 이 허가를 갖다가 인가제도 비슷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장 없으면 해줄 수 있다. 해주어야 한다. 해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10번. 토지 취득이요. 근데요, 부동산 등 뭐 이거 취득하는데 계약을 했어. 계약에 의한 경우 이거 신고 안 하면은 100만 원이야 과태료요, 300만 원이야요. 반면에 11번 계약이 원인이요, 계약 외 원인이요.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건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허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2년 그리고 100분의 30이요, 2학년 2반이요. 100분의 30은 어디 나오는 거요? 토지거래 허가. 그거 좀 구별해 달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죠? 네. 그냥 한번 볼까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권 소유자가 서로 바뀌게 됐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왜죠? 그렇죠. 먼저 있었어야지.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 왜 생기는 거요?
자, 여기 나지구 건물이죠. 토지만 놓고 보면 다 20억이야. 토지만 놓고 보면 얼마라고요? 자, 여기 보셔. 여기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 이 토지로. 은행에서 한 얼마쯤 꺼낼 수 있어? 한 15억 정도 꺼낼 수 있어. 그래요. 많이 잡아줍시다. 근데 요거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래요. 은행에서 얼마쯤 꺼낼 수 있을까요? 3억도 꺼내기 힘들어요, 이게. 왜? 토지만 저당을 맡기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안 갚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만 경매 들어가는데, 여러분 토지만 경매 들어가면 저 건물에 제한을 받는 토지를 누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산다는 거요. 안 사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이거밖에 안 해줬어. 됐어요? 그런 이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갖다가 이걸 싸게, 얘가 경매에서 이걸 갖다가 샀어. 얼마쯤에 이 토지를? 이거 기껏해야 한 3, 4억 주고 한 4억 주고 샀어. 그래놓고 이 건물 얼마면 100억짜리야. 야, 너 부셔. 말한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을 권리가 뭐냐는 거야.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부여한다? 법정 지상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나 못 부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이라는 거야. 왜? 어차피 얘는 얼마 했어, 저당권? 적게. 그리고 이 토지는 어차피 어떻게 샀어? 싸게. 그거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건물을 올렸어. 그러면 은행이 받을 돈 얼마야? 15억인데 이거 3, 4억에 사게끔 하면 돼, 안 돼? 그러려면 그걸 인정 안 하려면 이 건물 소유자한테 뭘 주지 않을 때? 법정지상권 주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이걸 체납을 받지, 이 토지를.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건부지, 이 토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공동저당됐을 적에는. 그래서 공동저당 얘기만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있어, 없어? 왜 없죠? 공동저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20억 해줘, 아니 3억 꺼내줘, 많이 꺼내줘. 많이 꺼내주니까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저당, 그 얘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토지 있은 다음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난 후에 건물이 들어섰을 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저당권자 돈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1번 틀렸어요. 2번.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물건이잖아. 물건은 어떤? 따로따로. 그죠? 3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거 법정지상권 생기겠어, 안 생겼어? 왜? 토지에 저당권 어떻게 했어? 듬뿍 꿔줬다니까. 그런데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큰일 나. 됐어요? 자, 4번. 대지와 건물이 도민 소유였다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후 대지 소유자와의 특별 승계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왜?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즉 지상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뭐다? 법정지상권이니까. 그 다음 5번. 그래서 지상권은요,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은요, 3번과 4번 두 가지죠. 저당권의 문제와 전세권. 두 가지죠. 나머지는 뭐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가 약정한 치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지상권 얘기네. 그 다음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왜? 물건이니까. 자, 근데 이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7번. 분묘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 지급한다, 필요 없다. 예. 그 다음 분묘 기지권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외에
그 다음 점유물까지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어차피 저기 보십시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에 대해서 그죠? 타인 토지에 대해서 그 묘 하나 썼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권리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의사 표시 외에 다른 요식행위까지 있어야 권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토지 소유자를 상당히 제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녹취만 제대로 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야. 아니 말로만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이제 그만 쓰고서 여기 빼. 그런데 알았어 그랬어. 그리고 안 빼. 아 빼라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뭐라 하냐. 아 나 법정지상권 있는 거야. 저 분묘기지권 있어서 일종의 법정지상권 가진 거야. 라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법은요 되게 쉬워요. 자 9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거기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 이때만큼은 원래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요 타주점유요. 근데 이거는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직권 줄 알고 썼어 처음부터. 그 다음 10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됐어. 유골이 존재해. 그러면 이거 무조건 없어진다? 아니야. 회복 가능하고 유골이 있다면은 예, 분묘기지권 인정합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토지 소유에 자연장을 한 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요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왜? 예, 자연장은 공시제도가 약해요. 예, 그리고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최근 얘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지효취득 한다, 못한다? 못한다예요.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요? 예? 예, 문중 자연장지 조정하려고 해요. 예, 자연장지요. 자연장지 뭐가 떠올라? 자, 묘지는 뭐만? 묘지는 뭐만? 개인만 신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뭐만 허가? 법인만. 단 가족 자연장지와 문중 자연장지는 신고인데 30일 이내 신고, 사전 신고. 사전 신고 떠올라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칠판에다가 막 했던 거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몇 번이요? 12번. 시장 등에게 허가 신고. 아니, 봐봐. 묘지는 뭐만 신고? 개인만. 그리고 자연장지는 뭐만 허가?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야, 신고야? 신고인데 단 30일 이내 신고, 사전 신고. 그거였잖소.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기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15번 가족묘지. 가족묘지는 얼마다? 100. 분묘고 그건 분묘고 가족묘지 기억 안 나요? 다시요.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문중묘지 그래요. 그리고 법인묘지 10만 이상 그래요. 그거죠. 자연장지 자 개인 자연장지 30, 법인 자연장지 저 법인이래요. 저 가족 자연장지 100. 그 다음 문중 자연장지 2000. 거기까지는 뭐? 이하 미만. 그리고 법인의 경우 종교는 4만 이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은 감사합니다. 그거요. 이하 이상 맞아. 또
그래요. 안 써도 돼요. 됐어요? 예, 그래서 100 맞네요. 그 다음,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아니야. 시효취득제도밖에는 없어요. 승낙 없이 하면. 그런데 지금은 시효취득제도조차도 어떻다? 없어졌다. 평장, 분묘기지권 인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요. 공시되고 있어야 돼. 18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다, 주위의 공지까지다. 그래요. 평장인 경우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때는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공시효과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 교인묘지를 설치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허가 신고 몇이? 그렇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무조건 30, 30, 30. 그 다음에 가족묘지 1기 시설물 총 면적이요. 15. 합장이라서. 그죠? 합장이라서요. 난 또 왜 15라고 하나 이 사람들 그랬더니 맞네요. 합장이라서. 그래,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그죠? 30년. 그죠? 1회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있잖아. 많이 풀었어. 솔직히 중개사법은요. 아마 저기일 거예요. 유일하게 90점 넘길 수 있는 과목일 거예요. 일반인들도. 네. 자,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덕담 한마디 하세요. 꼭 붙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시기 바랍니다.